러시아어가 이제 모국어고, 그 다음으로는 뭐 한국어가 있고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그리고 지금은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 한국에 유학을 오는 것도 꿈이었고, 유학을 오고 나서 여기서 정착하고 진정한 한국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으로서 잘하는 걸 뛰어넘어서 이제 진짜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진짜 원어민처럼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다들 비웃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4세이자 7개국어를 구사하는 디스플레이 공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 온 지 9년 정도 됐습니다.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왔으니까 학부 때부터 대학원까지 항상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 학부랑 대학원 외에도 언어라든지 다른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게도.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유일한 외국인 팀원이다 보니까 더 특별한 그런 배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팀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제가 뭐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좀 배려심 그리고 인내심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항상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어요. 사실 10년이면 누구나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어 빼고, 영어 제외하고는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한글학교 세종학당에서 되게 잘 잡아주셨고, 그 다음 단계로는 열정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유학을 준비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되게 열심히 활용했어요. 보통은 미디어를 활용하면 그냥 보고 뭐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를 이제 한 200번 정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1회부터 28회까지 빠짐없이 거의 28시간을. 그리고 그 대사들을 외우면서 새로운 단어도 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이제 세종학당에서 배웠을 때 훨씬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 백동수입니다. 전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는 영조를 비롯하여 사도세자 정조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퓨전이다 보니까 뭔가 액션도 많았고, 고등학생 당시에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때 좋아했던 배우님들은 여기 와서 여러 분 좀 뵌 적이 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되게 웃긴 상황들이 많긴 했고, 감점을 당한 적도 있어요,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좀 안 좋은 말이긴 한데 그래도 배울 때는 배워야 되니까 자살이라는 말을 사극에서 자결이라고 했고, 혹은 뭐 생살, 여탈권, 아니면 뭐 그런 이상한 말들을 섞어가면서 제가 시험지에 내면은 선생님들은 그걸 체크할 때 이런 단어 없는데 하면서 감점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어를 하실 줄 알지만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께 자연스럽게 배웠고, 또 아버지는 전혀 못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알려드린 적은 있는데 한글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큰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전 한국에 유학을 오는 것도 꿈이었고, 유학을 오고 나서 여기서 정착하고 진정한 한국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한국어 학습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한국어 실력을 단순히 외국인으로서 잘하는 걸 뛰어넘어서 이제 진짜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보통은 다들 되게 좋게 봐주시고, 당연히 제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 면접을 봤을 때도 넌문이라는 단어를 넌문으로 발음해서 아직까지 놀림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친구랑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저기 새엄마 있어 라고 외친 적이 있어요. 근데 친구가 엄청 당황하면서 5초 동안 기다렸다가 엄마새 라고 이제 거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상당히 당황스럽지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 분들께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제 발전에 제일 크게 기여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사실 제가 얼만큼 잘하는지 잘 모르세요. 어차피 한국어를 못 하시니까 그냥 하나보다 하고 어머니는 알죠. 교사이다 보니까 항상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뭐 많은 것을 가르쳤다기보다 저한테 항상 동기부여를 해주셨고, 제가 학당을 좀 다닐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셨고, 모든 것을 짜주신 분이다 보니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잘합니다. 왜냐면 엄마는 30대 후반에 배웠으니까요. 만약에 더 빨리 배웠으면 저보다 훨씬 잘했을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사실 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어에 있어서는 영어도 그렇고 다른 외국어도 그러는데, 정말 외국인으로서 잘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그 모방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발음 대충 외국인으로서 하면 되니까. 다만 원어민 수준까지 그걸 끌어올리려면 진짜 원어민처럼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다들 비웃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한국 친구들을 따라 하면서 정말 이상한 발음을 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제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색하다고.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모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작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한 대회인데 세종대왕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복궁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자는 제가 알기로 600명이었고 저는 그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구사하셨답니다. 저한테 상당히 많은 자극을 주신 분이죠. 골든벨 퀴즈쇼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쓰고 이렇게 들면은 그걸 평가자분들이 체크하시고 틀리면 그냥 탈락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좀 띄어쓰기 그리고 맞춤법 그런 걸 위주로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저는 한 번 틀렸고 그 중간에 한 번 부활정으로 다시 살아남아서 결승전까지 가고 이렇게 2등을 했습니다. 그때 종소리 띄어쓰기 틀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받아쓰기를 따로 공부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출제되는 문제를 알아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도 공부를 꾸준히 했으니까 받아쓰기 대회를 위한 공부가 아니었지만 한국어 공부는 항상 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많이 하죠. 업무에 관해서. 업무를 하면서 한자를 특히나 많이 쓰는데 한국 한자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요. 어려운데 재밌어요. 그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한자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제가 외국인으로서 뭔가 실력이 딸릴 것 같아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외국어 관련 강연을 300번 정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질문이 나와요. 그냥 비결을 알려주세요. 하루에 몇 분 하면 되는 거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계산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해요. 생각났으면 바로 하고 생각난 단어가 있으면 바로 확인하고 갑자기 빈 시간이 생겼으면 바로 책을 펴고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시간을 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7개 국어였는데 10월부터 중국어까지 공부하기 시작해서 점점 8개 국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잘하는 순으로 얘기하자면 러시아어가 이제 모국어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가 있고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그리고 지금은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매우 부드럽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쉬워요. 다른 외국어에 비해서는 성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 없고 러시아어처럼 격도 없고 시제도 상당히 간단하고 대신 어려운 게 있다면 이제 사자성어, 한자 실제로 이제 KBS라는 아마 한국어 능력 시험을 아실 거예요. 원어민을 위한 시험인데 그 시험을 제가 떨어졌거든요. 아쉽지만 근데 떨어진 부분이 한자였어요. 한자란 순 우리말은 그래도 좀 배우면 되는데 한자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금은 한자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를 하다 보면은 그냥 언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하지만 굳이 이제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러시아어는 상당히 강력한 인상을 줘요. 욕할 때도 그렇고 그냥 말할 때도 되게 강력하고 정확한 표현을 쓰는데 한국어는 그와 다르게 부드럽고 돌려서 말하는 그런 문화? 언어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해도 모든 외국인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되게 멜로딕하고 우아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단도직입적인 것보다 돌려서 말하고 눈치 보면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지금도 회사에서 간혹 가다가 실수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선호하지만 최대한 이제 상황도 살펴보고 또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항상 열심히 고르면서 가리면서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통번역을 전문으로 했고 보통은 한국어, 러시아어 페어 위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메뉴 번역이요. 낙곱새 그런 것들 그냥 번역하면 길게 풀어서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그걸 간결하게 똑같은 느낌을 전달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외국어 학습할 때는 모국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국어를 잘해야 외국어도 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만의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일 수 있는데 그래서 모국어부터 점검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런 팁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되게 많았죠. 특히 사자성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은 언어 문제가 아니라 과거 추억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저하고 원어민 간의 벽으로 존재하는 느낌인데 한국 분들이 예전에 보셨던 애니, 예전에 좋아하셨던 것들 그걸 살려서 여러 가지 표현을 만들어내시는데 저는 그걸 캐치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 이름이 지우인데 지우가 전기과를 다닌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포켓몬스터의 주인공이 지우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러시아어 버전으로 봤으니까 아예 다른 이름을 썼고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사람들이 얘기해주면은 되게 당황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가 이해를 못했다는 걸 이해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공 관련 얘기인데
저희는 스캐터링이라는 산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광학을 다룰 때. 그런데 저는 처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사전에서 찾아봤죠. 근데 삶은 계란인가? 뭐 그런 얘기였고 계란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는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물어봤는데 그때 설명을 해주셨고 항상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한국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정말 많았고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능 기부도 그렇고 사실 삼성이라는 기회도 이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제일 소중했어요. 뭐 제가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저를 조금 더 도와주려고 하시던 교수님들도 계셨고 물론 성적을 떠나서 네, 그냥 좀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어 잘하는 게 기특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덕분에 정말 많은 은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요즘 K-팝과 한류가 얼마나 뜨거운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우즈베키스탄은 특히나 그래요. 저희는 제가 달았을 때만 해도 한국 드라마를 위한 채널이 따로 존재해요. 그러면 그것을 러시아 우즈베크어로 더빙을 해서 매년 방영을 해요. 대표적으로 전 국민이 아는 드라마는 뭐 대장금, 주몽, 해신 아마 한국보다 훨씬 더 인지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는 세종학당이랑 이제 한국어를 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한국어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배우고 여기 유학을 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놀랍지만 세종학당도 한국어 교육원도 원주민들이 훨씬 많이 가요. 고려인보다도. 아시아어 학과도 있지만 요즘에는 한국 대학교들이 아예 거기에 가서 이제 따로 학교를 설립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인하대, 부천대 거기 있으니까 한국어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 가서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거기서 공부하고 3학년, 4학년 여기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경쟁률이 높고 사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인하대는 거의 탑이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인하대하고 부천대는 여기서의 스카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한국학, 한국어, 한국사. 원래부터 인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대학교까지 찾아가는 건 아마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을 때부터였으니까 뭐 한 10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사실 우즈베키스탄하고 한국은 요즘 들어서 외교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고 또 이제 한국 대통령분들도 많이 찾아가셨고 또 이제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자 주인공분도 거기 찾아가서 무슨 명예대사님 역할까지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관계가 밀접한 이상 교육까지 같이 해보자 뭐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자동차 뭐 대우 자동차 다 있고 삼성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되게 좀 가고 싶은 나라라는 인상이 있다 보니까 한국도 좀 관심을 가지죠. 우리한테 좀 잠재적인 인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서로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조국 그리고 조상님들의 언어이다 보니까 항상 제 모국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국어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언어에 대한 감도 제가 최대한 열심히 키우고 있지만 한국어에 대한 감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유전자 속에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항상 이제 한국어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과 같이 한국어에 대한 사랑도 같이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을 재능 기부로 상당히 많이 했고 이제 강사 일도 많이 했는데 보통은 재능 기부를 하면 고려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뭐 고려인 주말학교에서 강사 일도 해봤고 또 아이들을 혹은 어른들한테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또 한국 학교를 다니는데 또 고려인이 유일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좀 케어해주고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언어를 잘 못하면 나라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거부감도 생기고 이제 부모님 때문에 왔으니까 뭔가 억지로 배워야 한다는 그 느낌도 강한데 저는 항상 고려인이라면 한국은 물론이고 한국어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이들한테 얘는 사실은 쉽다. 러시아어에 비해서 훨씬 쉽고 우리는 한국인들과 같은 DNA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기만 하면 잘 된다는 보장은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저처럼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여기 와서 좀 힘들게 사는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 특히 이제 좋은 대학교를 다니면 정말 행복한 대학 시절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되게 좋은 자리에 취직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 좀 그 부분을 알려주고 훨씬 더 알차고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